자, 오늘 윤석열이 석동현 변호사를 접견을 했어요. 억울하고 분했던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되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식한 얘기죠. 법조인이 맞는가 싶어요. 얘네들이 둘 다 미쳤어요. 둘 다 한 사람이라도 성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나 이 친구나 둘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 헌법을 점거해서 군인들로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서 더군다나 국회를 폐쇄하려고 했어요. 이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이건 내란이 맞습니다. 피보고 안 보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무식쟁이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웃긴 건 김건희의 건강을 걱정했대. 관저 다른 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대. 야, 두 사람의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았나요? 진짜 부부는 맞나요? 진짜 내란 수기는 김건희 아니에요. 국민을 걱정해야지 웬 김건희의 건강을 걱정합니까? 자, 대통령은 처음부터 비상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 계엄 상태라는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라고 강조했다. 1시간을 해도 하루를 해도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인 거예요.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다며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럼 내란 수계가 가족들 맘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부부 사이라고 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권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협업자 관계, 동업자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동업자 관계. 걱정. 국민을 걱정해야지 김건희의 진짜 내란 수계 김건희의 건강을 걱정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유혈 사태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 체포 뒤에 못 봤는데 걱정이다. 오래 할 생각 없었다. 계엄 선포 뒤 해제 예상. 오래 할 생각 없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윤석열이 궤변을 늘어놓죠. 이거 나는 애초부터 실패할 줄 알았다. 요새 민주화된 군인들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따를 수 있겠느냐. 따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나는 비상계엄 한 거다. 혼내주려고만 했다. 국민 계몽하려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합니다. 지들이 무식해서 실패한 겁니다. 친위 쿠데타 실패하는 사례가 없다니까. 군과 검찰을 다 동원했는데 어떻게 지가 통수권자인데 실패하냐고요. 그만큼 멍청하고 허술해요. 윤석열. 그리고 나서는 엉뚱한 얘기 해제끼는 거지. 자, 윤석열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 윤석열은 이제 빠져나오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너무 명백해서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어. 얘는 이번에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아요. 내란 수계잖아요. 법정형이 이게 너무 세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54일 만에 진압이 됐다. 이제 제대로 진압이 된 느낌이에요.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이 구속영장 연장이 안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더군다나 이 심우정이가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을 했잖아요. 이거 소집할 땐 주로 부정적인 결론이 항상 나왔었잖아요. 혼자 결정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여러 협의체 만들어서 집단으로 결정해버리고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이었잖아. 항상. 이번에도 부담했는데 이 사건을 봐줄 수가 없었나 봐요. 워낙 명백해서. 증거가 너무 차고 넘쳐서 그동안에 장성들을 줄줄이 김용현 포함해서 뭐 별 한 20개 정도 떨어졌잖아요. 너무 증거가 많이 나온 거야. 사건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에서 반대가 거의 안 나왔대요. 한두 명 빼고는 다 반대. 한두 명은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 좀 더해서 나중에 기소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답니다.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자 이런 의견. 하지만 심우정이 결단을 했습니다.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임명했잖아요. 심우정을. 그래서 혹시나 싶었는데 정의는 정의의 길로 갔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길로 갔어요.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야. 너무 심각한 겁니다. 너무 심각해. 박세현이죠. 수사본부장.
구속 기소 의견이 많았다. 절대 다수였다고 그럽니다. 조사 협조 가능성도 없어. 오라고도 안 와. 숨어서 꾹꾹. 뭐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여태까지 지가 했던 대로 행동했던 대로 그대로 지한테 돌아간 겁니다. 이 관저에서 안 나왔잖아요. 경호원들 뒤에 방패막이 세워놓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죠. 심우정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기소 상당하다.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게 헌법재판과 같이 엮여 있어요. 두 개가. 헌법재판소에서 2월 말이면 결정할 것 같은데 이 헌법재판도 보면은 일정이 볼게요. 지금 4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8차 변론까지가 거의 마무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2월 14일인가요? 2월 중순경이 끝납니다. 8차 변론까지 지금 잡혀 있어요. 명절 이후 마무리 예정인데, 그래서 2월 말 3월 초면 선고 가능하다. 2월 말 3월 초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이 14일 첫 변론을 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주 2회꼴로 변론을 여는데 자,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가 예정이 돼 있었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추가로 기일을 지정했어요. 6차, 7차, 8차까지 기일 지정해서 6일, 2월 6일, 2월 11일, 13일까지 해서 13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가 8차 변론 기일인데 이때까지 하면 끝나요. 2월 13일까지 하면 2월 말에 선고합니다. 물론 뭐 추가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끝입니다. 증인 신청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자,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될 6차 변론 기일부터는 재판관 평의와 선례를 고려해서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자, 2월 6일부터는 하루 종일 합니다. 전에는 오후만에 했었는데 하루 종일 하겠답니다. 이런 일정 통제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지정된 변론 기일 간격에 대해 불만을 토대했다.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겁니다. 2월 말 되면 선고할 걸로 보입니다. 2월 13일 날 끝내고 말이면 선고한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뭐 보수법관이 몇 명 있어요. 이준석이 탄핵 기각할 때 보니까 보수법관이 보니까 서너 명 정도 있잖아요. 보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봐주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더군다나 구속기소가 돼 있어. 유죄 나올 게 뻔해, 확실해. 그 상태에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살려주는 대통령직을 부활시키겠어요? 나라 망하자는 거죠. 나중에 유죄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내란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실명으로 해야 돼. 헌법재판이라는 건 판결문에 지 이름이 다 나와. 다 나와서 그대로 미주알 구중할 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 써놔야 돼. 역사의 길이 남는다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명백해요, 이건.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지금 하던 대로만 열심히 집회하고 여론적인 압력을 가하면은 충분히 탄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풀려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국힘도 윤석열을 손절할 거예요. 오늘부터는 완전히 손절할 걸로 보입니다. 구속 기소된 윤석열 측근에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뭘 각오해?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 자, 국민을 믿고 뭘 당당하게 대처합니까? 극소수의 10% 20% 지지자들만 믿고 이런 짓거리 여태까지 한 거 아닙니까? 무도하게. 진짜 내란 수계는 김건희다. 김건희. 최상목의 쪽지 전달자가 이자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정동영 김건희 라인 비서 한덕수 최상목의 계엄 쪽지 주인 뜻을 전달했다. 특검해야 한다. 정동영. 사실상 계엄선포 당일 그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자리에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작동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래 그 김건희 라인의 주인인 김건희 씨의 계엄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이 특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실 특정 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동조를 거론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엄 당일날 한덕수와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라고 말하는 A4 문건을 전달한 비서관이 김건희 라인 비서관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김동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동조. 자, 진짜 내란 수계는 김건희라는 얘기입니다. 김건희가 잡혀야 끝나는 거예요. 안 잡혔어요. 진짜 내란 수기가 아니야. 윤석열은 핫바지야. 바지 대통령, 핫바지. 처음부터 대통령이 김건희였죠. 김건희가 출마하는 거였어요. 윤석열은 핫바지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김건희가 출마한 거고 김건희가 당선이 된 거고 형식상 대통령만 윤석열이었다. 슬프게도 아쉽게도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 국정 운영도 사실상 김건희가 했다. 이 비화폰도 지급을 받았고 비화폰을 통해서 장관들과 수시로 통화를 해왔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압박이 계속해서 오니까 도이치모터스 특검, 뭐 이렇게 양평고속도로 특검, 그다음 명태균 게이트 등이 계속해서 터지니까 계속해서 11월 3일 날 수사보고서,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고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이 범죄 혐의가 너무나 압박이 너무 크게 세게 다가오니까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영구 집권을 해서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서 이 계엄을 12월 3일 날에 이 무당들한테 날짜를 받아서 실행을 한 거죠. 하필이면 10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10시에 받았는데 밤 10시에 그 날짜를 잘못 받았던지 하여튼 간에 이 국회에 이 191명이 모여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용감한 시민들, 국회의원들, 국회 직원들, 보좌관들이 이 군인들, 비상군인들, 계엄군들의 장갑차를 몸으로 막고 총부대를 온몸으로 막아서 이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거죠. 그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란 수계는 이 김건희다. 윤석열, 김건희. 진짜 내란 수계 김건희에 대한 제일 시급한 것이 출국 금지 조치. 그리고 하루속히 특검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내란이 끝나는 겁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대한민국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시기가 20년, 30년 뒤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시급했습니다. 정말로 무식한 짓을 한 거죠. 지들이 대통령하고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시키면은 군인들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군인들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말단 맨 하단의 군인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저항을 했어요. 윤석열, 김건희의 명령에 불복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나가서 총칼을 그때 탱크를,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저 계엄군들을 윤석열, 김건희의 무모한 계획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끝까지 이 내란 잔당들, 내란의 뿌리들 반드시 캐내야 됩니다. 뿌리들. 특히나 국힘의 동조 세력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서 걔네들을 잡아내야 돼요. 민주당 윤석열 기소 부정하며 조기 대선하겠다는 국힘 한심하다. 윤석열의 기소를 부정하며 조기 대선하겠다는 국힘 한심하다. 윤석열 풀어줘라라고 계속 국힘은 주장하죠. 이것들이 예전에 박근혜 탄핵될 때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형사처벌에 같이 도와줬더니 나중에 폭망하더라. 대통령 선거에서.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집권 못하게 하겠다고, 민주당 집권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꼬장을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조기 대선하겠다고 김문순이, 홍준표니, 오세훈이 나서면서 날뛰고 있습니다. 한편은 또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게요. 어제 나온 건데요. 여론조사 꽃 민주당 45.2%, 국힘당 37.8%.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정당 지지도 많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전화면접, 정확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 37%니까 몇 프로 차이입니까? 8%, 8% 차이입니다. 8%. 조국혁신당이 4.3%. 중요한 것은 보면 그 10대 29세까지죠. 29세 때 10대 20대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 지지 비율이 엄청 높아요. 특히 여기 20대에서 남성 41.5%가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 보세요. 여성들 60.7%가 이상 그 29세까지입니다. 10대하고 20대. 여성 민주당 지지 비율이 60.7%야. 남성은 11.6%. 이게 남과 여가 확 갈렸다. 20대에는 남성은 국힘의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이상 나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세 더블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특이한 현상이 생겼죠. 자, 그거 보시고요. 이게 진짜 지지율이다라는 얘기죠. 뭐 국힘당이 50%가 넘는 그런 조사는 경상도 있죠. TK, PK 그쪽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고 전체를 조사한 것처럼 포장한 조사고 왜곡된 조사입니다. 보수가 과표집된 조사이고요. 이 조사가 이제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안심하셔도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입니다. 거기다가 현안 문항까지 같이 넣게 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좀 더 올랐습니다. 47%, 국힘당이 36%에서 11%까지도 차이가 벌어지네요. 보니까 양당의 지지 격차가. 서부지방 폭동 사건에 대한 가담자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니까 68.1%가 처벌해야 된다. 26.9%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윤석열 지지율과 비슷하게 보면 이 윤석열 지지율이라고 보면 되죠. 자,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전광훈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71.8%. 동의한다. 24.3%. 자, 이거 중요한 건데 보세요. 윤석열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라는 질의에 지시한 적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의 말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주장.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죠. 70.7%. 70.7%. 자, 70.7%가 윤석열의 말을 믿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진짜 지지율은 23.48%입니다. 23.8%만이 윤석열의 말을 믿고 윤석열의 말을 믿지 않아요. 70.7%는. 자, 역겨운 윤석열의 설 명절 인사 한번 볼게요.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뭐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자, 얼굴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내란 수괴 혐의잖아요. 조용히 자숙하고 있는 게 반성문 쓰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한복 입고 인사하는 게 국민들을 더 염장 지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신남성연대 더 이상 집회 및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접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는 더 봐야 되겠지만은 자기들끼리 내분이 생겨서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집회 및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신남성연대. 여기가 댓글 작업도 텔레그램방에서 18,000명이 모여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고 집회도 주도를 하고 이것저것 문제가 많았던 집회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의 집회도 신남성연대에서 주도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형석과 윤영보라는 자, 제일사랑교회 예전에 교회 철거 보상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폭력행위를 했어요. 가스통 짊어지고 불 뿜고 폭파한다 하고 불짓 싸질르고 하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자로 이형석과 윤영보라는 사람이 이때도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때도 나왔던 사람인데 이자들 전도사 특임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형석, 윤영보 이 사람들 다 특임 전도사라고 하는데 볼게요. 이형석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병력이 있는데도 눈곱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죽든 몽둥이를 맞아 죽든 간에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주동한 자 중에 하나고 7층에는 영장 판사실까지 뒤졌던 자입니다. 판사실을 발로 팍 차고 들어간 자 이형석.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도사 윤영보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자도 열심히 폭력 사태에서 활동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도사 2명 제일사랑교회는 뭐 지금 현재는 관계없다라고 발뺌을 하던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도 1명이 더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보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제일사랑교회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광훈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 폭력을 사주하고 이 이론 뒤에서 사주하고 모든 것을 주동하는 실체가 제가 봐서는 이 제일사랑교회 전광훈 목사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거기서 매일매일 집회하면서 이 가스라이팅을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 계속 펼치면서 계속 계엄해라 계속 부채질을 했던 거죠. 불 속에 너 태워버려야 한다. 대통령이 사냥당한 날 자유일보.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서부지방법원도 불 속에 너 태워버려야 한다. 전광훈 TV 방송 정말 무식한 얘기 하죠. 전광훈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구치소를 습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자는. 자, 이 전광훈의 며느리 한번 보세요. 며느리도 열심히 광화문 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방제자교회 양준원의 딸 양메리라는 자인데 전광훈의 아들 전애녹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도 광화문 집회에서 열심히 연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왜 교회 세력들이 극우화돼가지고 나라를 사달을 생기는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로. 극우 목사들 며느리까지 전한길 강사님 망상 말고 개표장에 와보세요. 그 들끓는 선관위 29년차 선관위 직원의 폭로 선거 현장 너무 모르고 하는 말 한탄 한두 건 부주의로 당락 바뀐 일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전환기는 아무리 봐도 이 PK나 TK 중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내란숙의 윤석열 편을 들 리가 없죠.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윤석열이 지금 입장이 어떤지 저기 하는 행동이 저 비상계엄이 정당한지 어떤지 판단이 안 섭니까? 저걸 옹호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정선거 업무를 끊임없이 들고 나오면서 윤석열을 실드 쳐주는 이 전환길 강사 미래 세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강사면은 그렇잖아요. 젊은 수험생들 전환길 다 강의 한 번씩 듣는데 이런 강사가 있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는 강사계에서도 퇴출이 답이다. 메가스터디 각성해라. 메가스터디 아마 소속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소년보 목사라고 세계로 교회 목사가 이건 전광훈 목사한테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개땡땡 너는 오늘로 끝이다. 두고 보면 알겠지. 지들끼리 내분 일이 생긴 거예요.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원 폭력 사태를 두고서 지들끼리 내분이 생긴 겁니다. 유동규가 신혜식한테 보냈다는 문자 한번 보세요. 쓰레기 땡땡땡이야. 한번 보자. 뭐하는 붕신 똘마니 땡땡땡 너 말도 못하겠네요. 애국 코인 빨아 처먹고 돌아다니니 정신없지. 한심한 땡땡 양아치 땡땡. 자, 지들끼리 내분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신남성현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관두는 거죠. 저렇게 해놓고 또 해요. 쟤네들 보세요. 김용현 측 막말에 이어 재판관 고발까지 돈 없는 헌재 부시. 김용현이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는 이유가 이날 헌재 나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확신범이야. 말하는 것마다 범죄의 증표고 범죄의 증거야 그대로. 그만큼 무도한 자입니다. 앞뒤를 몰라요. 앞뒤가 어떤 게 위법한지 어떤 게 합법인지 그 경계를 모르는 것 같아. 윤석열은 그나마 정신 차리고 나왔어요. 여러 학습을 변호사한테 코치를 받았는지 매일매일 변호사 접견을 했다 하던데 변호사한테 윤석열은 많이 코치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라고 코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용현은 확신범이고 진짜 확신범은 이 김용현이야. 이렇게 해서요. 확 쏟아 버려야 되고 막 고소고발도 막 하고 됐잖아요. 이재명도 고소고발하고 한동훈 고소고발하고 박주민 의원도 고소고발 정치 회합했다고 국회에서 한동훈 만나서 악수하고 했다고 고소고발 했잖아요. 보고대응 위반이라고. 그게 확신범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죠. 김용현은 내가 봤을 때 진짜 확신범이에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말하는 게 다 범죄의 증거가 되는 거야. 열받잖아요. 이거 헌재에서 답변하다 그러잖아요. 왜 변호사님 국회 측 소추유 변호사한테 그래요. 저한테 왜 안 주세요 쪽지. 질문 쪽지 좀 주세요 하니까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헌재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막 계속 말리거든. 얘가.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막말에 재판관 고발까지 하게 되죠. 돈 없는 헌재 무시. 끝났어요. 그날 김용현이 나와서 윤석열하고 말 맞추기 하면서 증언하면서 모든 증거가 다 입증이 돼버렸어. 지들 말로. 그러니까 끝난 거죠. 심평 고발당했다. 서부지법이 직접 고발을 했답니다. 헛소리 해댔죠, 이 작자. 심평은 반드시 법에 응징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법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헛소리 해댄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영장 담당 판사가 매일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대요. 열렬한 탄핵 지지자라는 헛소리를 하니까 서부지방법 행안에서 법원이 고소고발하는 일이 없잖아요. 고발해버립니다. 고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자는 반드시 심평 고발 석동현 윤갑근 세 명이죠. 윤석열의 친위 변호사들 헛소리를 막 세상에 퍼뜨려서 이 내란을 선동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 자격 박탈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전환길이 왜 트럼프한테 편지 쓰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출마하려면 고의하세요. 문제는 PK, TK 국민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국민들이 이런 자들한테 계속 표를 주니까 문제인 겁니다.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라면은 지 사상이 문제인 것이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런 짓을 했다라면은 도저히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에서 뭐해요? 정당한 일을 해야죠.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사람다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진짜 내란수계는 잡히지 않았다. 김건희가 진짜 내란수계다. 윤석열을 뒤에서 조정한 자. 안진뱅이 주술사.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쟁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뒤에서 다 알려줘야 해요.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오빠는. 그게 뒤에서 조정한 김건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처음부터 출마도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지시를 뒤에서 한 것도 김건희, 내란을 획책한 것도 김건희, 또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미한 이 유튜버들을 자극하고 유튜버들 뒤에서 후원하고 또 여러 이 폭력 행위 등을 사주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제 될 겁니다. 아마도 검찰이 움직일 것 같은데 창원지검이든 서울중앙지검이든 법원이든 서울고등법원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가지고 있죠. 김건희 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반드시 해외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쳐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을 해야 됩니다. 최상목 반드시 상설특검도 왜 임명을 안 하냐고. 상설특검도 해야지. 최상목 저자도 내란 공범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